라방 중간에 저희 이렇게 라방 하는 거 캡처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동의서 파일과 고객들한테 보낼 수 있는 시술로 이제 경과나 관리 요령에 대한 파일이 있어요. 그거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캡처하셔서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해시태그 알려드릴 거예요. 그 해시태그로 올려주시면 그분들께는 저희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저희 이제 고객 시술로 상태 변화 과정이라든지 동의서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유형별 고객 응대 스타일이요. 저희가 종류별로 원장님 스타일별로 다 다양하지만 그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봤거든요. 원장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스타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스타일은 고객을 이제 대할 때 원장님들의 자세 이런 거 봤을 때 첫 번째 스타일은 무조건 친절한다. 어때요? 친절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은 고객의 니즈보다는 약간 시술자, 내 스타일로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스타일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약간 고객의 눈치를 보면서 맞춰 나가주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우선 나눠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자인에 가장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물론 시술도 중요하고 고객 응대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가 프로페셔널한 거를 처음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디자인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고객이 오면 일단은 고객 얼굴을 보잖아요. 뭐 마취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마취 후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고객님이 오시면 저희가 동의서를 먼저 받죠. 그래서 고객님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서 고객 스타일을 조금 파악을 해요.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사전에 일단 여쭤봐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뚜렷한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마취 시간을 두고 통증 방지를 할 시간에 저는 고객님 비포 사진을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하면 어울릴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봐요. 해보고 나서 고객님한테 같이 디자인을 할 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메이크업 의자에 앉혀서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시작점을 잡는 거, 높이를 잡는 거, 길이나 두께, 그리고 산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대 얼굴의 특징은 이러이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계속 소통을 해서 디자인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디자인에 대한 클레임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굉장히 고객과 소통을 많이 하고, 꼭 고객님이 나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이제 더 이상 고치고 싶은데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럼 시술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만약에 대칭에 대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나 뭐 우리도 다 똑같지만 완벽한 대칭은 없어요. 사실 대칭은 병원 가서 맞춰야 되는 거고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눈에 맞추느냐 아니면 내가 얼굴 전체의 대칭에 맞추느냐 콧대에 맞추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시시각각 대칭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고객님 예를 들어 고객님은 한쪽 눈이 조금 더 내려와 있고 한쪽 눈은 더 기세요. 그래서 눈썹이 똑같이 했을 때 한쪽 눈썹이 짧아 보일 수 있다. 혹은 뭐 똑같이 제가 맞춘다고 해도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을 보고 잡았을 때 얼굴 전체에서는 대칭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콧대에 맞췄을 때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을 보면 디자인이 안 맞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식으로 표현은 해드리지만 완벽한 대칭은 힘들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이 나는 완벽한 대칭을 원해 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의사가 하는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안현부 처방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연고 추천해주세요. 예전에는 약국에서 손쉽게 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처방 상생 연고는 처방이 있어야지 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후기는 어디다 올리나요? 질문해 주셨는데요. 후기는 지금 방송 화면 캡처 하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원장님들 인스타에다가 라방
여기 반딧불 라방 후기 이렇게 해시태그 저희가 해시태그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해시태그랑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이 조금 뭐 두려운 원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붓기. 사실 붓기 요즘은 아이라인 테크닉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아이라인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이틀까지도 쌍꺼풀 수술한 것 마냥 그렇게 붓기가 있으셨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많이 좀 없어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년코 대처법에는 뭐 냉찜질이던 원장님들만의 팁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뒤에다가 또 아이라인 그 과정을 탈각 과정 부분들 띄워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파일 드릴 거니까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입술 있잖아요. 입술은 조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입술도 아이라인과 같이 또 특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입술 시술 원체 많이 하신 우리 세종 원장님께 입술에 대한 것들 좀 뭐 풀어드리려면 굉장히 조금 다양하고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서 조금 시간적으로나 이제 다음에 또 저희가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육은 보습 제품을 고객님이 계속 쓰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려야 되고, 또 입술 피부 관리의 하나로 또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립 제품을 사용을 하셔서 굉장히 보습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좋은 발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고객님들한테 시술이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고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술도 지금 화면에 뒤에 띄워놓은 고객님 상태에 따른 그런 이해도를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헤르페스 바이러스 또는 수포 네, 이런 경우도 미리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설명드려야 그러니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이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데 고객님한테 일단 입술 시술을 받으러 오시면 전 여쭤봐요. 역으로. 고객님 입술에 수포나 혹시 다른 곳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물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생기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 바이러스를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은 입술 시술했을 때 헤르페스가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바이러스 약을 드시도록 복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시술에 들어가면 손님들이 바이러스가 생기셔도 상담 때 원장님이 바이러스가 올라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입술은 저는 꼭 고객님한테 이거를 보내드려요. 보내드리는 거랑 안 거랑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건 과정이구나, 괜찮겠구나, 좀 더 기다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눈썹보다는 그러니까 눈썹 시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은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통증, 수포, 그리고 각질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더 꼼꼼하게 원장님들이 더 상담과 이런 줄이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균자 아닌데도 입술 반영구 후에 수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그럼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시술할 때는 일회용의 멸균된 리드를 사용하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술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복균자인지 아닌지, 내가 아직 한 번도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복균자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고, 그 이후에 뭐 생활 환경이나 입술에 이미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시술 과정에서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입술을 해드렸어요. 근데 입술 하고 나면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고객이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이 색깔이 그대로 남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러고 한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입술 다 빠졌는데 어떡할 거냐고. 근데 고객들은 직후에 그 모습만 보고 내가 이미 그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이후로는 저는 입술을 하시면 고객님들이 색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하시면
정색 딱 하고 얘기해요. 고객님, 이 색 그대로 안 남아요. 여기서 많이 남아요. 30%예요. 그러니까 리터치 하셔야 되고 더 원하는 발색 위해서는 3번까지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기대치를 우리가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시술 직후의 결과물에서부터. 직후에 몇 개월 후 더 올라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입술은 피부가 재생을 하면서 색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 리터치를 해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1주, 2주, 3주 발색되는 느낌이 과정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네. 피부가 재생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한 입술은 피부 리터치를 조금 눈썹보다는 조금 더 네네. 후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 네. 6주 정도 저는 권장이 네네네. 되거든요. 네. 한 달만 틀려져요? 네, 6주 정도. 그래서 피부 재생 주기가 조금 더 늦을수록 아무래도 발색 결과는 조금 더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색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 테두리는 갈색이고 입술 속은 흰색인데 색소를 똑같이 입히냐? 입힐까요? 똑같은 색으로 하냐? 아니요. 테크니션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어두운 쪽은 조금 더 오렌지 컬러를 쓰고 안쪽은 어때요? 왜 하얘지냐면 저희 말하잖아요. 그 침이 잘 닿고 점막과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색 손실이 좀 더 많죠.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물기 침이랑 네네네. 닿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빠지는 게 똑같이 넣어도 여기 제일 많이 빠지고 그리고 라인이 제일 늦게 빠지잖아요. 그 입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고객님들이 사례가 굉장히 많으세요. 라인 쪽은 굉장히 어둡고 네. 칙칙하고 안쪽은 색이 없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얼룩이 있거나 네. 이런 네.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들 한 가지 색으로 그 조건이 다른 입술 전체를 네. 올바른 결과를 내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라인 쪽에 어두운 쪽은 조금 중화 색소로 오렌지 계열의 색소로 시술을 하셔야 되고 안쪽은 발색을 조금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발색 색소를 믹스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분리를 해서 네네네. 작업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심화적인 테크닉에서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아이라인 대칭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이라인은요. 꼬리 대칭? 네, 꼬리 대칭, 꼬리 빼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아이라인은 내가 아무리 눈 감고 근데 지금 차트, 그러니까 시술 동의서를 보면서 동주 원장님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의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가 이 동의서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것을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충분히 고지해주고 이걸 설명하는 동안에 고객이 본인이 받는 이 시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이 오시기 전에 중요한 사항은 먼저 예약 시에 확인을 하고요. 예를 들어 바이러스적인 질환이 있는지 감염성 있는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미리 체크를 하고요. 일단 다시 오시게 되면 예약을 하고 오시게 되면 상담 전에 동의서 먼저 저는 이제 기재를 시키는 편이에요. 그럼 내용을 보시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혈관 관련 질환도 있고 켈로이드 피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풀어 오르거나 뭐 그럴 때는 또 색이 많이 번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금속 식물 알러지 같은 경우에 미비하지만 예를 들어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쓰는 색소의 산화철 성분 있죠. 이게 한 6개월, 1년, 2년 뒤에도 간지러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눈썹 부위가 간지러우실 수 있어요 라고 고지를 해요. 그리고 면역체계 이상, 그리고 임신 계획 중이신 분들, 사실 임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저희가 시술을 하고 리터치 하려고 했는데 임신하셨어요. 그럼 리터치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애기 낳고 나중에 저 그때 리터치 안 받았는데 리터치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아예 임신하시고 출산하시고 오셔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색소 부위 색조 침착 잘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색 조색하는 데 필요하고 흉터 이런 것들 헤르페스 바이러스 안과 치료도 왜냐면은 저희가 라식 라섹이나 여러 가지 안과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기간이 안 됐는데 아이라인 시술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저희가 물어보는 편이고 또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피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성형 부분도 많이 여쭤봐요. 왜냐면 성형은 항상 먼저 하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고객님들 중에 보면은 시간 개념도 없으시고 본인이 너무 바빴다. 네. 아니면 뭐 지방에 갔다 왔다, 네. 출장 갔다 왔다, 뭐 아팠다.
되게 사연도 많고 이유도 되게 많은데 어떤 스타일이세요? 원장님 얄짤 없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이게 아니요, 저는 조금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기간을 조금 이렇게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 맥시멈? 보통은 한 뭐 이제 6개월 내로는 저는 조금 봐드리는 편이에요. 6개월. 네, 6개월 내로는 조금 봐드리고 대인배시군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게 지나면 이제 비용을 그렇게 받는 편이죠. 근데 고집이 세신 분들은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나중에 정말 분쟁으로까지 몰고 가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아요. 그런 경험이 조금 여러 번 있다 보니 그냥 그래 어쩌겠니 이러면서 이제 해드리는 편이에요. 동주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시술 직후에도 저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요. 메시지를 그 고객한테 보내서 고객님 아까 그 관리법 보내드리면서 고객님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관리 잘 해주셔야 예쁘게 남는다 하면서 밑에다가 리터치는 2달 내로 오셔야 무상으로 가능하시고 2달 이후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시술 후 3주 뒤에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요. 고객님 리터치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리터치 예약해 주세요. 만약 예약해 주시 않을 시에는 언제까지 예약 안 될 때는 리터치 기회는 소멸됩니다 라고 2번의 메시지를 보내요. 목숨 걸고 받으세요. 저희 고객님들은 거의. 네. 그러면 뭐 몇 차례씩이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고객님 보면 그냥 이 말로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종이도 요즘 많이 주잖아요. 근데 종이보다는 이렇게 남는 거, 증거,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 이런 부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완전 환불을 요구하거나 정말 딱 내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시술을 해주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있을 때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처럼 아예 안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조금 해드리는 편이에요. 일단은 고객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은 만족을 조금 못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걸 맞춰줄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데 일단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 모든 고객은 다 애기고 다 어린아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객을 대하라고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희 또 직원들한테 특히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왜냐면 고객들은 정말 우리한테 뭔가 되게 큰 기대치를 가지고 오는 게 맞잖아요. 네. 굉장히 눈썹 하나로 뭔가 성형의 효과를 내려고 그러고 그렇죠. 뭔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시고. 정말 눈썹은 엉망인데 그런 케이스 많았잖아요. 네. 김태희 사진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한다든지 예전에 진짜 그런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안녕부 화장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보급화가 되고 손님들도 고객님들도 많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셔서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고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요. 고객님이 아무리 이제 눈썹 하나로 뭔가 예를 들어서 눈썹 하나로 뭔가 굉장히 변하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또 시뮬레이션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근데 고객님들이 이 눈썹을 시술을 받으러 오지만 그 안에는 또 우리한테 뭔가 감정의 치료 같은 거를 받으러 오시는 뷰티 쪽이다 보니까 감정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이 고객님이 한순간순간 거울을 볼 때 그리고 디자인을 잡을 때 시술을 할 때도 고객님한테 최대한 같이 맞춰서 호흡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비대칭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고객님은 컴플레인이나 환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확률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고객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호흡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까다로운 고객님이 네. 디자인을 하는데 진짜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려도 네. 원장님은 무조건 맞추고 나서 고객 오케이 할 때 들어가시는 거죠? 네. 또 무서울 때 무서우시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디자인을 했는데 고객님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딱 커트라인이 있어요. 제가 한 3회 정도까지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수정을 해드렸는데 고객님이 딱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사진을 찍어서 일단 보여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걸 다 최대한 해드리고 고객님 제가 알아서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객님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강하게 왜냐면 이미 저는 고객님과 같이 호흡하고 최선을 다해서 디자인도 잡아드리고 했는데 괜히 그런 고객이 계시잖아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고객님을 강하게 조금 기선 제압을 하면서
제가 알아서 해드릴 거예요. 눈에서 네, 레이저 나오고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만약에 고객님이 원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한 쪽이다 그러면 저는 각서를 받고 시술을 한 적도 있어요, 사실. 네. 원장님 보기에는 시술이 자연스럽고 예쁜데요. 그런데 아니요 원장님 저는요 여기 더 진하고 싶고요, 여기 더 진하고 싶고요, 좀 더 진하게 해주세요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해드렸어요. 근데 리터치 다 끝난 상태에서 여기 왜 이렇게 진해요? 여기 왜 이렇게 진해요? 이런 거. 이거 언제 빠져요? 이거 언제 빠져요? 맞아요. 저 레이저 해야 돼요. 네. 이런 경우요. 그래서 저는 피한다고요. 저는 안 해요. 못하겠어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그럴 때 이제 1차 때 많이 흐려졌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베이스에 아무것도 없다가 눈썹이 갑자기 쨍해졌는데 그게 탈각이 되니까 갑자기 맞아요. 진해졌던 게 흐려지니까 손님들은 다 지워졌어요. 네, 이렇게 네. 설명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포 사진 분명히 비포 애플 네. 사진 필요한 네. 게 네. 보면은 안 지워졌어요. 네. 예뻐졌어요. 네. 근데 더 드라마틱한 걸 뭘 바라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에 너무 그러니까 진하게 해달라고 해서 너무 많이 진하게 해드리진 않아요. 제가 리터치를 그러니까 정말 1차 때 많이 지워져서 오셨다. 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리터치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진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리터치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진하기를 조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편이지 갑자기 또 진하게 해달라고 확 진하게 하면 이런 고객님들은 또 변덕이나 이런 게 또 약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좀 많이 진하다 지워달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수강하시고 졸업하시는 원장님들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그거예요.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리터치 때 너무 많이 지워졌어요. 고객이 진하게 해주세요는 저는 칭찬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쉬워. 네가 해준 눈썹이 맞아요. 지금 너무 네. 예쁘거든. 근데 이게 지워져서 아쉽고 나 이 느낌을 오래 가져가고 싶어. 이 칭찬인데 그거를 이제 갓 졸업한 원장님들은 내가 압이 부족한가? 컬러를 잘못 썼나? 맞아. 더 진하게 해야 되나? 이래서 연락이 와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옛날 제가 1, 2년, 3년 차까지 리터치를 한 번 더 봐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임상을 제가 되게 많이 맞아요. 보고 탈각풀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내가 두 번 그때 엠보 머신이더 내가 두 번 터치했을 때 똑같은 컬러를 했을 때 두 번 터치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지 않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그 컬러감이 어떨까 되게 궁금해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보고 싶은 임상하는 분한테는 고객님 눈썹 타입이 그러니까 피부 타입이 이래서 고객님은 제가 특별히 한 번 더 봐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은 되게 스페셜 케어를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세요. 보면 내가 두 번 똑같은 컬러를 올렸을 때 리터치 해줬을 때 이 정도 컬러감이구나. 와 예쁘다. 혹은 헐 얼룩졌네. 생각보다 색깔이 좀 덜 들어갔네. 이런 많은 임상을 보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 2년 차까지는 왜 리터치를 한 번에 딱 담아두는지 손 놀리고 싶지 않잖아요. 계속 터치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보는 것도 그렇고 본인 스킬에 있어서 갑자기 진하게 해준 원장님만처럼 색감 갑자기 올리거나 압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약하게 해서 한 번 더 봐주시는 건 정말 좀 좋은 팁이기도 하고 원장님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리터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터치를 선택이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리터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사람한테 했을 때 염색해도 다 다르게 나오듯이 색이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네. 1시간 정도가 금방 너무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라방을 계획했던 시간이라 지금 이제 다음 라방 소개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저희가 라방은 2주에 한 번씩 네. 지금 할 예정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또 라방을 짧게 저희들 개인적으로 또 라방을 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클레임을 예방하는 고객 응대법 그리고 또 대처 방법 같은 것들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아직 뭐 궁금한 것들이 해소 안 된 것들은 지금 조금 한 5분 정도 저희가 더 질문 받고 저희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 라방 지금 후기 올리는 법 알려주세요. 네, 뒤에 우선 좀 보시면 되시고 17일 날 할 거고 그때는 저희 셋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도 오세요. 누군지는 말씀 안 해드릴 거예요. 남자분 오실 거예요. 남자 원장님 2분 저희가 게스트로 다음 라방 때 모실 거니까요. 다음 라방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고객 상태별 그 과정들은 어떻게 받나요? 어디 동조원장님이 후기를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원장님? 일단은 저희 원장님 세 분 계정 아세요 혹시? 계정 아시면 저희가 저희 원장님 세 분 계정 아세요 혹시? 계정 아시면 저희가 오늘 여기 라방 끝나고 나서 여기 원장님 아카데미 계정에 저희 계정을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이 반딧불 그 캡처본이랑 밑에 반딧불 라방 저희가 그것도 바로 게시물로 올려드릴게요. 어떤 해시태그 걸어주셔야 하는지 그럼 그거 보시고 해시태그와 저희 그냥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후기 올려주시면 그 원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슬반생이라는 우리 그 커뮤니티 카톡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이런 꿀팁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제 시술하시다가 좀 힘들거나 지치시는 부분, 그리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기 힘든 부분,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가르쳤던 원장님한테 이제 자꾸 여쭤보기가 조금 눈치 보이는 경우 편하게 이제 얘기하고 솔루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그래서 슬반생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 원장님한테 DM으로 비공개 방이거든요. 비번 물어보시면 비번 저희가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